자, 오늘은 화를 내지 않고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화를 내지 않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쉬운 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가르치면 좋은 점이 정말 작은 것도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도 몰라? 여기에서 이것도 알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양을 줄이는 것. 자, 설명이 길어지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양을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설명해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깊이 있게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말 반복을 하지 않는다. 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되겠죠. 자, 같은 말 너무나도 반복을 하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번 정도 그 말을 집중을 해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번 말을 안 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 똑같은 설명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말고 책을 참고하도록 유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욕이 안 느껴지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의욕이 안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쉬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꾸준히 해왔다면 쉴 때 쉬어야 공부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